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7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감사 스마일도 한때는 열정 31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마크 저커버거처럼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제가 제 친구가 안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친한 친구인데 안산에서 스마일 유니폼이라는 이런 옷 대량으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바로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영업에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유니폼이라든지 단체복, 근무복, 티셔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데 좀 춥다고 했더니 이렇게 옷을 갖다가 한 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또 공교롭게 제가 이 스마일 유니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 스마일 TV 전에 이 스마일 유니폼은 안산에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라도 단체복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유니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마일 유니폼 기억하셨다가 꼭 이 스마일 유니폼 인터넷 네이버에라든지 다음에 스마일 유니폼을 검색하시면 나와 있고요. 스마일 유니폼 www.smileuniform.co.kr로 해서 문의하시고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TV 보고 문의 주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유니폼을 갖다가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간만에 안산을 다녀왔는데 정말 서해선 개통 효과가 톡톡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안산의 학사장교 선후배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고 앞으로도 월 1회는 꼭 뵐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론이 좀 길었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옷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열이 납니다. 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아침에 방송이 거의 생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거의 편집 없이 제가 방송하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중간에 이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되거나 또 중간에 조금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하는데 자꾸 편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무편집으로 아침마다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믿지도 않으시고 또 대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블로그 글 신규택지 구리 토평 2지구 오산세교 3지구 용인 이동 65,000호 주택 짓는다. 감사 스마일이 김포 고천이라든지 대곡 아니면 화전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 입장이라든지 김포시 입장에서는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김포 고천이라든지 하남 간북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화전과 대곡은 지금 지정이 안 됐다 뿐이지 언젠가는 그쪽에 무언가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거라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국토교통부 블로그 글을 토대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저께 11월 15일 날 신규택지 발표를 했는데 먼저 제가 결론을 드리면 신규택지가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전청약을 2027년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진행을 못하고 또 다음 정부로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밀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리라든지 오산, 용인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지역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앞으로 한 3년간 정말 주택 공급이 없다는 것을 피부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서울 인접에 있는, 그리고 철도 역세권이고 반도체 단지, 선교통 후 입지로 해서 65,000호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인구와 일자리 증가하는 청주라든지 제주도 14,500호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청주하고 제주는 제가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주요 특징은 구리 토평 2지구는 서울 동부권 인접해 있고 서울 수도권 주민의 주택 수요가 높으면서, 오산 세교 3지구는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KTX라든지 GTX 등의 철도 역세권, 용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남사읍에 들어온 첨단 산업단지 인근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구리 토평 2지구의 그 지구 입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한강을 갖다가 마주보고 있고요. 남구리 IC 그리고 토평 IC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또 구리도 또 서울 편입에 이슈가 있는데, 구리도 이번에 이제 이런 신규택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또 미래가 또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계획 가지고는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호선 장자 호수공원역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교통 체계 구상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서 방향의 도로 교통도 개설할 거고요. GTX-B라든지 서울 방향의 철도 교통도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세교 3지구, 오산 1지구와 2지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지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지구, 2지구 아래쪽과 옆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거의 1, 2, 3지구가 같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산이 어떻게 보면 동탄만큼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앞으로 동탄역이라든지 오산대역, 그리고 이제 세교 2지구 같은 경우 세교 1지구도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동탄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오산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같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물론 용인 이동 쪽이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화성은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이런 중소기업 포함해가지고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탄 신도시만큼의 앞으로 오산 세교 1, 2, 3지구도 합쳐진다라고 하면 미니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스마일은 전망을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용인하고 그 다음에 오산하고 또 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또 화성 메모리 R&D 파운드리, 그 다음에 평택의 메모리 파운드리, 용인의 메모리 반도체 이 사이에 삼각 트라이앵글 사이에 공교롭게 오산 1, 2, 3 특히 이제 세교 3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땅집고에서 보니까 오산에 지금 최근에 오산 원동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미리 집도 보지 않고 지금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산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GTX-C가 수원에서 멈춰질지 평택까지 내려갈지 뭐 미지수는 있지만, 감사스마일이 예상했을 때 오산 밑으로 해가지고 평택까지 아마 GTX-C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가서 지금 뭐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 또 화성 수원 간 고속도로,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 또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도로 교통망도 어떠한 곳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20, 30대에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30, 40대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경기 남부에서 수원이라든지 동탄이 조금 비싸서 들어가기가 좀 머뭇거린다라고 하면 오산에 있는 세교 1, 2, 3지구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이동지구인데,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최성룡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게 곧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인 이동지구가 택지지구로 지금 구성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사읍 맞은편에 삼성전자 바로 위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지구보다도 상당히 파급력이 좋고, 이게 용인 남사읍에 들어오는, 이동읍 남사면에 들어오는 이 삼성전자, 용인 첨단반도체 단지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조성이 될 것 같고, 지금 처인구 쪽으로는, 이런 대도시, 그러니까 이런 큰 신규 택지가 조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 정도의 신규 택지만 처인구 쪽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교통이라든지 또 도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확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쪽으로 해서 남사업이라든지 이동업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아울러서 GTX-A 동탄역의 접근성을 향상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국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뭔가를 갖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있는 접근성을 향상한다고 하면 제2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를 또 인터체인지 IC를 갖다가 또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11월 1일 날 제가 용인에 좀 다녀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쪽에 도로를 또 확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병행해서 앞으로 용인과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오산을 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소액으로 용인에 또 투자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긴 했지만, 발표가 된 이후에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하시고 투자를 갖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 분평 2지구라든지 제주도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앞으로 충청도이긴 하지만 청주에서 지금 동탄까지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망과 철도망이 지금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모든 신규 택지는 인근의 기존 도심과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분담을 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 생활권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 오산, 그 다음에 용인, 청주, 제주 이쪽은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년, 앞으로 지금 내년부터 3년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 정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컨셉이라고 하는데, 구리하고 오산, 용인 지금부터 주목을 해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청주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비즈워치의 김진수 기자님의 기사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코앞, 고양 대곡이라든지 김포 고천, 그 다음에 고양 화전, 하남 간북의 신규 택지에서 왜 빠졌나?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양이라든지 김포 하남 대신에 구리, 오산, 용인이 선정됐는데, 일단 주민반말이라든지 지자체, 베드타운 우려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김포라든지 고양 하남은 3기 신도시라고 지난번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추가적으로 또 개발 갖다 해서 택지지구를 4차로 만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리라든지 오산, 용인은 새로운 신규 택지에 지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민 반말이라든지 지자체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땅값이 올라가지고 토지 보상도 난관이 봉착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 국도 S4에 가가지고 LH에 있는 차장님과 그 인터뷰를 했을 그 영상을 갖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 모니터링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지자체에 또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도시교통 개발 계획가라든지 이런 데서 물어봐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님들하고 또 이런 것들도 내가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고양시라든지 김포시, 하남시에서는 좀 반대를 갖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가까운 이들 지역은 제외되고 비교적 먼 곳들이 신규 택지로 지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배경이 이렇게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구리 토평 2지구하고 오산 세교 3지구, 용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용인 이동은 분명히 택지지구에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오산하고 구리토평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주라든지 제주도 이제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수도권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수도권에 이제 교통을 갖다가 GTX A가 개통을 하지만 GTX B, C로 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약간 좀 이제 외곽으로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분사를 갖다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더 나가서 이제 오산이라든지 용인에 들어간 이유는 직주 근접의 그런 아파트들을 직주 근접에 있는 그런 주택을 갖다가 미리 시간 전에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 계획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내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지가 좋아도 주민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신규 택지 단골 후보인 고양 대곡이라든지 김포 고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신규 택지 발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고, 또 고양 대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GTX A가 개통을 하는데 제가 GTX A 대곡 주변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환승하는 거라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마 내년 GTX 개통 전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신규 택지 지구별 개발 컨셉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베드타운을 거부하겠다. 그렇다면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산이라든지 용인은 지금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라든지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건데, 이제 만약에 오산이라든지 용인에 이런 신규 택지가 지정이 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런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중요한 팩트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3년간은 주택 가격이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전세 가격은 지금부터 심상치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숑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김포 자체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고 같은 생활권인 계양 신도시라든지 부천 대장지구를 합치게 되면 4만 가구가 넘는다. 이런 곳에 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을 택하는 게 국토부 입장에서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또 봤고요. 송승현 대표님은 서울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도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용인은 산업 육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돼 그에 걸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용인에는 신규 택지가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효선 부동산 전문위원님은 주민 의견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지역은 이번에 제외시켰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곳 위주로 이제 이번에 선정한 것 같다. 앞으로 이제 4차 신규 택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이런 또 택지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구 지정을 갖다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서울 동남권과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이라고 지금 구리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양 대곡이라든지 김포 고천, 하남 간북은 신규 택지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아, 신규 택지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규 택지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에게는 뭐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택지에서 공공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분양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1주택자한테 더 좋은 그런 기회다라는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 30대가 신규 택지가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용인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 생애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우선으로 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당첨의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 청약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추첨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1주택자가 이렇게 신규 택지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율 배반적인 거지만 신규 택지가 지정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지정된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한테 좋을 것인가 1주택자한테 좋을 것인가 다주택자한테 좋을 것인가 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포지션은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갖다가 물론
공공 분양만 놓고 본다고 하면 무주택자한테 가장 좋은 거가 될 수 있지만, 공공 분양도 그런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1주택자, 그냥 내가 1집 한 채를 특히 이제 빌라라든지 다가구를 소유하는 것보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서 이거 갈아타기 하는 분들께 가장 좋은 대안이 신규 택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가 2019년도에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을 이제 마무리가 이제 올해 내년 초에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지금 착공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에 지금 지구 지정을 했으니까 2023년 지금 방문 기준으로 해서 11월 17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 21, 22, 23, 4년이 넘어가고 4년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리 토평 2지구라든지 오산 세교 3지구라든지 용인 이동지구 같은 이런 신규 택지가 앞으로 언제 여기가 사전 청약을 하게 되고 본청약을 하게 되고 입주를 하게 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무주택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차라리 여유 있게 내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갈아타기 한다. 또 신도시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에 인접해 있는 철도 역세권이면서 반도체 단지고 선교통 후 입주를 갖다 하겠다는 65,000호의 그런 허상을 갖다가 조금 지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제 나름대로 부동산에 한 14년 정도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토교통부의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뉴스 기사를 가지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문제가 안 되고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 주거 안정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주택 시장이 저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지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확실히 가지시고 부동산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